안녕하십니까? 네, 인류의 미래를 위한 AI 코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사람인 게 굉장히 좋거든요. 하지만 저는 AI와 좀 결합을 해서 제가 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좀 운동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리기는 싫지만 제가 이제 좀 칠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25년 전에 저는 싱귤레리티에 대해서, 기술적인 싱귤레리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다 싶었습니다. 그때 예술가였다가 예술 세계를 떠나서 기술 분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화도 했고 비디오도 있었고 제 TV 쇼도 있었는데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 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술가로서 저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오빠는 저희 의사였고 아버지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제 잠재력을 저는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습니다. 25년 전 베르나빈치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싱귤레리티라는 것을 좀 더 물리학적인 용어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 혹시 좋아하세요? 네, 저는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제 새끼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베르나빈치 교수님이 정말 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개의 뭔가 사고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야 급수적인 변화, 리스크 이걸 다 아십니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슈퍼 인텔리전스가 진정 일어난다면 뭔가 하나 벽에 가서 부딪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 쿠르츠와일 씨도 나오면서 제가 홀바디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실제 그분의 책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쿠르츠와일 교수님은 한 번에 발사하는 것처럼 돼서 우리가 다 창의를 같이 창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권시장처럼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모두 다 싱귤레리티를 만들어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못하는 아주 복잡한 과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벤치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IQ가 높은 거는 하나입니다. 엘리아 아이스키께서 IQ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창의력, 상상력, 혁신력, 그리고 발명, 이게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천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치 교수님이랑 같이 우리가 창의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크리에이티비티 어그멘텀이라고 하는 증강 창의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90년대에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의 역사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너무 갑자기 벙찌더라고요. 제가 예술 쪽은 떠난 지 엄청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가 나 과학자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예술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증강 창의력을 제공이 되면은 우리가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놓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20살에는 뭘 해야 되고 30에는 뭘 해야 되고 60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네, 저도 그냥 염색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나이가 이 정도 되는 것 자체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싫은 거죠. 그런 시각적인 건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비전은 그 나이가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회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부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으면서 본인의 창의력, 지능, 역량을 더욱더 코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장수라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 노화 그리고 질병이 완화시켜주면서 뭔가 인간 모델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우드 박사님과 브래드 템플턴 교수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셨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증강에 함께할 수 있다면 인간의 존재의 생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인간 모델이 나오면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본인 스스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클로닝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유전자를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한다든지 지능을 얘기한다든지 앞으로의 변화, 전환 그리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타이프라이터에 왜 우리가 굳이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진정한 특성이 발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를 하고 발전을 하는 거라면 제가 90년대에 첫 번째 퓨처 바디 디자인을 만들 때 이렇게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다양한 플랫폼에 들어가고 또 조금 더 단단하고 VR 쪽으로도 들어가고 다시 또 인간의 신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좀 유연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틀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뇌, 우리의 지능, 우리의 정신,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멜로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개선이 되고 배운다면은 더 장수하고 싶겠죠? 120살, 200살까지 기능적인 신체가 있고 조금 더 장수할 수 있고 이걸 또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처럼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0세가 되기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그 질병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질병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본인이 스스로 그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봉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오히려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지혜로움을 가지고 가셨으면 어땠을까 했습니다.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명을 쥐어지고 있는 너는 너의 선박의 캡틴이다. 네가 알아서 운명을 쥐어져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라던 시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아티스트를 하면서 그냥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머리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여자로 살아갔어야 됐더라면 오늘의 과학자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어야 됐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전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이오닉스를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주 저온으로 인간 신체를 얼리는 건데요. 이게 묻거나 아니면은 화장을 하는 거 말고도 그게 더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는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못하겠지만 넌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그래 선구자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를 하고 어머님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드렸죠. 생명 연장의 모멘텀을 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고 여러분들 정체성을 좀 더 담당하는 거고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 카레로 씨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유전자를 알아내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AI는 이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지능적으로, 인지적으로는 그 역량이 없어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크레이그 벤터 씨도 과학자이신데요. AI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에 뭐가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또 유전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더 빨리 받고 이 신체의 세포적인 구성을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죠.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AI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DNA는 또 이 구성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AI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AI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치매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뭐 치매를 가지고 몇 달 더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기에 그걸 알고 아, 나는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미리미리 완화하고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그걸 고통을 같이 감수를 해야 됐으니까요. 호세 씨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결합을 한다면 질병은 없애고 노화를 없애고 장수를 더욱더 더해줍니다. 그러면 생명 자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은퇴 자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까요? 네,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겁니다. 예금, 적금, 아니면 부동산,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근무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일하면서 아마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금을 또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면서 보장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를 하죠. 60세나 70세, 저처럼 70세에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건강을 위한, 정체성을 위한, 신체를 위한 저축은 어디 있나요? 사람들은 대체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골프를 치기 위해서 저금을 하시는데요. 이런 생명 자본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니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67이고요. 저는 한 건강하게 2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유전자를 보면 저희 어머님도 오래 사셨고 아버님도 암을 겪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미 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겪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2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제가 스키도 탈 수 있고 강의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20년 동안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네, 제가 염기배열을 일단 받았고요. 종종 의사를 만나러 가고요. 뇌도 MRI를 하고요. 아까 그 뇌 사진이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뼈 밀도라든지 비타민 섭취라든지 비타민 C, 비타민 D, 호르몬 대체 의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남자, 여자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신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이고 가장 필수적이고 요소, 제품, 아니 요소가 뭘까요? 사람의 요소, 뇌일까요? 생식기일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보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죠. 저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유산을 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제 삶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생존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죠. 제 신체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소중해요. 매 순간마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됩니다. AI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면서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AI가 슈퍼 인텔리전트 그리고 사람보다도 더 똑똑해지고 더 처리 능력이 더 좋아 할 텐데요. 근데 AI는 여러분들의 노화와 또 노화를 보장해주고 질병을 없애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 자본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는 것이죠.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싱귤래리티와 또 AI와 윤리적인 기술 사용, 과학 기술 발전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왜 이거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날에 죽으면 되죠. 근데 제품은 굉장히 많겠죠.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무인 항공기, 빅데이터 정말 좋죠. VR이나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 그리고 게이밍에도 발전이 있는데 사람은요? 여러분은요? 왜 인류가 우리의 삶이 왜 이런 발명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까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날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살 거라는 예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규칙이 무엇인지 물론 금전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1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죠. 두 번째, 한 1분 30초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듣는지 제가 나타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듣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그 전에는 기술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 논문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연구를 했어야 됐죠. 그리고 가용성, 정보의 가용성을 확인을 하고 또 진정성과 이게 정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한번 크게 뒤통수를 맞았죠. 그 다음에는 과학과 관련됐습니다. 과학 잡지를 다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것도 진짜 클로닝도 하고 있구나. 나노 의학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다가 제가 과학자가 된 것이죠. 과학 연구를 하고 과학의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훈을 얻었는데 제가 연구실에 들어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저희가 게재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학자로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 여러 번 그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오늘 논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AI와 이런 모든 정보, 기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다 좋아요. 근데 누가 정말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 자체를 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세요. 감정이나 정치적인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우리가 더 오래 살기는 하지만 인류의 그런 속성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AI가 있다면 대체 누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를 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감 능력이라든지 열정이라는 특성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